쿠키처럼 하다 보면 누구나 가능한 취미로 물리학하기 현대물리편.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뭐 하기로 했죠? 도함수의 정의하기로 했어요.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일단 도함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맨날 무슨 물리책 들여다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 삼각형의 존재, 삼각형의 의미, 리미트라고 하는 부호의 의미, 다항함수의 미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하나. x, y 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상의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데카르트가 만들었다고 해서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여기에 슉 이렇게 선 하나가 쭉 그려졌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줄이에요. x가 1만큼 컸을 때 y도 1이래요. x가 2만큼 증가했을 때 y도요, x값이 1도 y도 2래요. 그러면 y는 x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 이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x가 1차일 때 그려지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함수란 뭐냐?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function.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기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집어넣어, input. 그랬을 때 output, 나오는 거.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는 게 함수예요. 와. 자,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y가 1이 됐네. x에다가 2를 넣었더니 y가 2가 됐네. 즉 무슨 말이냐? y라고 하는 애는 x값에 대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에 대한 함수라고 불러요. x에 대한 펑션을 한다. 요 말이 요 뒤에 나와야 되는 어떤 수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ax 플러스 b가 됐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됐든 혹은 뭐 ax의 3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놈들의 공통점은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놈을 우리가 요 축에다 표현하고 싶으니까 y라고 하는 것 뿐이야. 이걸 우리가 2차원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린다는 의미예요. 오, 그렇구나. 이 x값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이게 fx라는 그래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x에다가 막 뭘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 y1. 2를 집어넣었더니 y2가 되었어. x를 집어넣었더니 어느 순간에 fx가 되었어. 이걸 우리가 그래프를 좌표에 그린다라고 표현해요. 이 점들이 쫙 변하는 동안에 그 점들에 대응하는 모든 점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찍혀가지고 연속적으로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이거를 무수히 확대하잖아. 그러면은 조사 이게 점이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찍히는데, 이게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히는 이 점이 거의 무한대 가까이 찍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x, y예요.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그놈이 y가 1이다, y가 2다, y가 3이다 라고 하는 요점밖에 없으면 그냥 점이잖아요. 점인데 근데 그 점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점을 무수하게 연산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될 때까지 계속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y는 fx인데 그놈이 x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무수한 x값, 이 무수한 x값에 대해서 그에 대응하는 y값을 다 그리는 거예요. 이거 다 그리는 거야. 이거 다 찍어. 점. 이거 다 너너너 이렇게 이렇게 다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쫙 그려지는 거예요. y는 x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래프를 그리든 간에 y는 뭐 ax를 그렸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1일 때 뭐예요? a잖아요. 2일 때 뭐예요? 2a잖아요. 그럼 요 두 점을 기준으로 점을 딱 찍으면 이제 이게 ax겠죠. 이걸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모든 x값에 대한 그에 대응하는 기능을 하는 그 점을 다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y인 것 뿐이지. 그래서 y를 딱 찍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자, 도함수라는 건요, 스아 그려지는 함수가 있어요. 이놈을 자를 거예요. 샤 잘랐죠. 여기를 x, 여기를 x1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x1까지 그거에다가 여기 x까지 있죠. 여기 x까지 요 두 개의 차이, x1에다가 요거 빼면은 얘잖아요. 그죠? 그럼 x1에다가 x를 뺀 만큼 이거는 뭐냐면은 x가 x1만큼으로 변했을 때 얼만큼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변화량이죠.
변화한 양을 나타내잖아요. 이걸 그래서 델타 X라고 불러요. 이 델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변화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X의 변화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Y의 변화량, Z의 변화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시간 T의 변화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운동량의 변화량, 힘의 변화량, 에너지의 변화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만큼 변했는지. 자, 그렇다면 X가 이만큼 변했을 때 Y 값들 요거는 뭐예요? Y1에다가 Y 뺀 걸 거 아니에요. 그죠? Y1에다가 Y를 뺀 놈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X의 변화량 요거에다가 Y의 변화량 요거 있죠? 요거 두 개의 차이, 두 지점을 잘랐을 때 그 두 지점의 변화의 차이를 보겠다는 게 도함수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 부르냐면 기울기라고 불러요. 얼만큼 얘가 기울었는지. 이게 왜 기울기냐면 얘가 1일 때 얘가 A예요. 얘가 2일 때 얘가 2A예요. 얘가 3일 때 얘가 3A예요. 그랬을 때 Y는 fx라고 하는 함수, x가 변함에 따라 만들어지는 함수인데 그 함수가 어떻게 지금 써지고 있어요? 1일 때 A, 2일 때 2A, 3일 때 3A니까 AX라고 써진다고 보면 되겠죠. 얘 1 집어넣으면 1A, 2 집어넣으면 2A, 3 집어넣으면 3A. 그때 이 X 앞에 붙은 이놈 있죠. 얘는 기울기라고 불러요. X축 기준으로 얘가 얼만큼 기울었는지 1만큼 기울었으면 어떻게 돼? 1대 1. 얘가 2분의 1만큼 기울면 어떻게 돼요? 1 증가할 때마다 2분의 1. 얘가 2만큼 기울면 어떻게 돼요? 1 증가할 때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 기울기라는 거는 결국에 X 앞에 붙어있는 얘가 얼만큼 기울었는지에 대한 값.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X의 변화량으로 Y의 변화량을 나눠준 값으로 표현이 돼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볼게요. 요걸 저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샥, 탁, 샥 이렇게. 자, 이거 우리가 X의 변화량이 한다고 했죠. 이거 우리가 Y의 변화량이 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했어? 얘를 기울기. 얘가 뭐라고 해요? 얘가 기울기. 기울기인데 각도잖아. 얼만큼 기울었는지. 그 각도를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요. X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요.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삼각형에서 탄젠트는 뭘 의미하는 거죠? 각도에 대한 밑변분의 높이죠. 즉 탄젠트 값이라고 하는 건 X에다가 만약에 탄젠트를 곱한다. 그러면 델타 Y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예요. 기울기. 탄젠트는 기울기예요.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기울기를 의미해요. 너무 놀랍죠? 자, 이제부터 정말 재밌어질 겁니다. 아직 도함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자,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Y는 fx라는 그래프예요. X점, X1점이 있어요. 이렇게 잘라요. 그래프를. 자, 잘랐더니 X가 이만큼 변하는 동안에 Y는 얼만큼 변했니? 라고 물어보면 아 그거 델타 Y만큼 변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이 X가 이만큼씩이나 길게 변하는 동안에 Y가 얼만큼 변했는지 내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이 X가 진짜 짧은 너무 짧은 이 X1이라는 애가 X보다 0.000000 무한대로 가까운 거의 0의 1만큼 진짜 짧은 그 순간에 Y가 얼만큼 변했는지 알고 싶어. 이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수학으로 표현해야 돼. 이거를 맨날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수학자 딱 만나가지고 그 수학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fx 쫙 그린 다음에 안에 있잖아. x랑 진짜 짧은 x1 사이에 y의 변화량을 알고 싶어. 이렇게 맨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리미트. 이거 뭐냐면 목표점이야. 목표점까지 한계야 한계.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하지. 목표점까지의 한계야. 근데 그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지정하냐면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x1 빼기 x, 즉 x의 변화량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요 둘 사이의 간격이 x1과 x 사이에 그 간격이 너무 짧은 간격이어야 되는 거죠. 너무 짧은 간격.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그때의 x의 변화에서 나는 y가 얼마큼 변했는지 알고 싶어. 이거를 우리가 얘를 도함수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도함수라는 건요. 그러니까 x의 변화가 너무
짧을 때, 얼만큼 짧을 때? 0에 가까울 때, 변화가 거의 없을 때, 그때 대상의 변화, 이걸 나타내는 게 도함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dx분의 dy라고 부르기도 해요. 갑자기 d가 튀어나왔어. d. 이거 뭔데요? 이거 뭐예요 이거? 데리베이션의 약자이기도 하고 델타의 약자이기도 해요. 변화량 거의 0에 가까워. 그러니까 dx는 이거예요. 요 점이랑 요 점이에요. 여기가 x고 여기가 x1이에요. 자, 여기 있는 요 x1이 쫙 해서 0에 가까워져요. x랑 x1 사이의 차이가, 요 차이 델타 x가 거의 0에 가까워져요. 그럼 얘가 일로 쫙 붙는다는 뜻이죠, 이게. 얘가 척척척척 이게 붙는다는 거예요. 싹 이게 붙어요. 막 붙어 내려가가지고 여기 확대. 거의 한 점 같은 곳, 한 점이랑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그곳에서의 x의 변화, 이걸 dx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델타 x의 아주 작은 버전이에요. 0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작은 버전이에요. 다 작은 버전. 그때의 얘가 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얘가 쫙 변할 거 아니에요. 그때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dy라고 불러요. 얘는 뭐예요? dy는 델타 y의 아주 작은 버전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본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도함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델타 y잖아요. 델타 y.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요 점. 자, y1에다가 y를 빼준 거예요. 그런데 요 y1이 뭐예요? x1을 대입한 거잖아요. 요 x1은요. x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거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왜? x에다가 델타 x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y1이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놈의 빼기 y. 이 y라고 하는 거 뭐예요? y는 그냥 fx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다 써볼게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에다가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x를 뺀 놈, 얘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거 지금 다 등호예요. 이게 도함수의 정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함수라는 건 x보다 진짜 짧은 델타 x가 거의 0으로 가까이 가는 그 델타 x를 집어넣었을 때 그 y 값에다가 그놈의 원래 값이 얼마 차이 나는지를 알아내는 거, 이게 바로 도함수의 정의고, 얘를 우리가 이렇게도 써요. f의 x를 미분하였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f 프라임 x라고 불러요.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미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미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를 알고 이게 미분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미분이라는 거가 정말로 그럼 어떻게 쓰이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얘를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볼 건데, 뭘 풀어볼 거냐? 만약에 fx가 x다. 보통 이제 y는 x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려진 녀석이잖아요. 그죠? 이거 y가 x면 이렇게 그려진 애잖아요. 그죠? 이걸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풀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도함수의 정의 뭐라고 했어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거잖아요. 이거 그냥 하면 돼요. 하면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집어넣으면 되죠.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델타 x 분의 딱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x 플러스 델타 x지. 그놈의 빼기 fx. 그냥 쓰면 되겠네. x 이렇게. 오, 얘랑 날아가네.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델타 x다. 오, 깔끔하네. 1이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fx는 x, 즉 y는 x라는 함수를 미분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의미를 알아야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기울기. 하나하나 볼게요. x가 1인 지점에서 여기 이 점의 기울기 얼마예요? 1이죠. x가 2인 지점에서 이 점의 기울기 얼마냐면 1이에요. 너무 안 보여요? 확대해줘요? 기울기 얼마예요? 계속. 어느 점에서든. 계속 기울기가 1이잖아요. 계속 1이에요. 기울기는. 어느 점에서도 기울기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얘가 상수가 된 거예요.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구나. 야, 기울기의 변화를 매 순간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미분의 강력한 특징입니다. 매 순간순간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y라는 녀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도구, 이게 바로 미분이죠. 하나 더 해볼게요. fx는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x의 제곱.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x 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f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x니까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그거에다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가 형태가.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풀면 돼요? 리미트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에다가 x 제곱 더하기 2x의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그놈의 빼기 x 제곱. 자, 이거 계산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분모의 x, 분자에는 뭐예요? 얘랑 지워지죠. 델타 x의 제곱, 큰 놈부터 앞으로 꺼내보자. 플러스 2x의 델타 x 그놈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얘랑 나눠지죠. 자, 그리고 얘는 또 여기 나눠야 되는데 얘가 남아버렸네요. 리미트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되냐면 델타 x 플러스 2x 이렇게 될 거예요. 얘 어떻게 돼요? 0으로 가버리잖아요. 뭐만 남아요? 2x만 남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x제곱 이놈을 우리가 미분을 했더니 그놈이 2x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x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자, 이렇게 x가 1일 때 얼마예요? y는 y도 1이죠. x가 2일 때 y 얼마 돼요? 제곱이니까 4되잖아요. 막 엄청 빨리 커져요. 나중에 막 커져요. 이렇게 얘가 1만큼 변하는 동안에는 1만큼 커졌어요. 그죠? 변화율이 1이었어요. 그 다음에 1만큼 변할 때는 얘가 얼만큼 변해요? 3만큼 변했잖아요. 이렇게. 변화율이 커지죠. 점점. 변화율이 커졌어요. 커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이놈의 변화가 점점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1을 집어넣었더니 그 순간의 변화가 4, 3을 집어넣었더니 그 순간의 변화가 6, 이런 식으로 변화가 커진다는 거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변화율이 변한다. 재밌죠? 그런데 우리가 맨날 이럴 수가 없어요. 푸는데 바빠 죽겠는데 맨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풀어요? 맨날 이렇게 못 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꼼수를 써야 되지. 꼼수를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꼼수를 쓸 수가 있어요.